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앞으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이 금지됩니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지상은 공공임대로, 지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며 반지하 주택 밀집 지역은 정비사업 요건을 완화해 재개발 신축을 유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나온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또다시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현 시세 대비 2, 3억 원 낮은 가격에 공급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성남 중원구 금광동 이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이 이날 계약 취소분 1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11가구 모집에 총 9,331명이 몰려 84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돼 역세권 청년주택 등 총 3만 4천 가구가 집들이합니다. 강남 개포 주공 4단지와 서초 신반포 3차 재건축 가구 등을 포함한 신규 입주 물량으로 내년에는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 등 총 3만 9천 가구가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올해부터 지역내 연간 입주 예정 물량을 6개월 주기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부동산 침체기가 길어지면서 청약시장의 붕괴도 예고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일부 청약단지가 높은 경쟁률로 완판되면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지방 대도시의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거나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수도권 아파트들이 주인공인데요. 부동산 불황에도 살 사람은 산다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1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부동산계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대근 대표님께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역전세 대란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년 전에 높은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대출금리의 그런 인하와 그리고 대출들을 활용한 또 집값이 상승하는 폭등기 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의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었죠. 그 이제 2년이 도래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높아져 있는 전세가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전세가가 떨어져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1억에서 많게는 3, 4억까지도 전세가 차이가 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전세 갱신을 하는 데 있어서 역전세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을 만큼 정책적으로도 많은 대응책들을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얼마 남기지 않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임대인과 임차인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짜시고 대응하셔야 되는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론의 뉴스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올해 역전세 우려되는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갭 투자를 했었던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라든가 또는 빌라 같은 경우가 그런 대부분의 주택의 유형들이었죠. 전세 금액과 매매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갭 투자가 굉장히 또 유행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갭 투자자들에 대한 리스크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허그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1,00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정도로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세입자는 굉장히 큰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목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큰 리스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래서 월세의 그런 성향이라든가 월세의 그런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서울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꾸준하게 월세의 지수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 전세 가격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그런 안전한 그런 그 반환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서 월세 그리고 또한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세가 더 싸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인해서 월세로서의 그런 수요가 많이 이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실질적으로 소형 빌라 아파트, 이제 소형 빌라 아파트가 아닌 소형 빌라 같은 경우에도 월세 100만 원 넘는 소형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할 정도로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과 그리고 역전세에 대한 불안감으로 월세 수요가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분포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전세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난 2020년, 2021년 저금리의 여파 속에서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을 하고 전세 가격이 상승으로 이어진 매매가의 상승들도 같이 함께 나타났었던 2020년, 2021년이었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옵션이 좋거나 또는 좋은 입지에 있는 곳들 또 신축 위주로 해서 전세 가격이 급상승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기 위한 고금리 정책들이 같이 함께 나오면서 전세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플러스 2년 또는 상생임대 정책 등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모습들이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나왔었던 모습들이 오히려 전세에 대한 갱신이 증가되고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는 갱신이 굉장히 많아서 전세 수요가 급감했었던 모습들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로운 임차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요소인 거고요. 반대로 전세 수요보다는 월세 수요로서의 증가가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앞으로의 악재들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권이 이제 서울보다도 이제 경기권에 대한 공급 물량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과 올해만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물량들이 급증했었거든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이런 공급 물량들의 증가로 인해서 전세가가 수도권 지역부터 빠르게 하락세를 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전세가의 하락들이 서울 지역으로도 전이가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임대차 시장에 임대 매물이 쌓여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한 경매로 나오는 그런 물건들, 지금 현재 저가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물건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전세 가격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도 나타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이런 위험 요소들 누가 가장 위험하느냐,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임대인이죠. 전세 임대인, 지금 현재 소액 투자자가 위주가 되는 특히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전세금이 하락되게 된다면 그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억의 전세가 2년 전에 맞춰졌었던 물건인데 지금 현재 시세가 2억이다. 그러면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보증 금액을 되돌려줘야 이제 기존 임차인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이 2억에 맞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존 임차인은 어떻게 될까요? 나가는데 3억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맞춰지는 시세는 2억이다. 그렇다면 1억을 추가해서 반환받지 못하면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주가 불가능한 그런 악재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임대차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법적으로 이제 나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대항력을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든가 또는 보증보험 신청을 해서 가입을 해놨다면 다행이겠죠. 그래서 보증보험 반환을 통해서 임대인은 오히려 그에 대한 부담감들 당연히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더 임차인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들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보증보험 반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자금들에 대한 이자 압박들 그리고 또 경매로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이런 불가능한 조건들로 인해서 아파트 임대를 할 경우에는 피해가 또 증가할 수 있는 요소. 지금은 뭐 물론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금리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부담감들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낮춰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대출금리를 계속 정부에서는 낮추려고 하는 이유들 그리고 또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 정책들 또는 전세 자금들을 고정금리로 유지를 하면서 저금리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오는 이유들도 바로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들과 그리고 다주택자라고 할 수 있는 임대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들이 같이 함께 대출로서 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월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 가격의 그 금액과 이제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시점이 나와야 월세 수요가 다시 전세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전세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해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금 현재 취할 수 있는 액션들 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최선일 수는 없겠으나 뭐 정답일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해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 지금 현재 내가 임대를 놓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전세 금액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철저하게 시세를 파악하시고 체크하셔야 된다. 이것은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정도면 나가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가 진짜 나갈 수 있는 시세인지를 주변 부동산들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재계약 여부 가장 중요하죠. 계약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여부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진행을 꼭 하셔야 된다. 물론 이걸 확인하지 않고 이제 불안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묵시적으로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더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또 바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셔서 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도록 또는 나가게 된다면 준비 미리 사전부터 하셔야 되는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라도 이제 임차인이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세 금액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셨으니까 시세에 맞게 추가 비용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내가 현금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 운영 자금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뭐 주변에서 융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대출 상품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그 시세에 맞게 임대를 새롭게 맞추시고 기존 임차인이 안전하게 나가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내가 놨었던 그 금액대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건 가장 안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로 해결을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최대한 임대인이 노력해서 해결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임대인이지만 다주택자가 아닐 경우도 있습니다. 무주택이라든가 또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례보금자리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전세 보증보험 반환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그런 운용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가 또는 기타 대출 상품들도 지금 많이 규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을 대출받아서
임대인으로서의 역할들을 최대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 현금이 없을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세금 차액에 대한 뭐 선이자를 지불하고 무조건 나는 지금 현재 시세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 거주하고 싶은데 뭐 또는 이사를 가고 싶은데 좀 전세 금액을 낮춰달라라고 할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이자에 대한 부담감들을 우리가 임대인이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반전세를 보증금 역전세 걱정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전세로 돌리고 그에 대한 이자를 선이자로 역시 지급하는 경우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차인과의 그런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약 연장을 위한 협상들, 뭐 수리를 해주거나 또는 이사 지원을 하거나 또는 옵션 등 다양한 그런 이자 지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이런 방법도 어떻게 해서도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뭐 최후의 방법이 바로 매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매도가 또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임대인으로서의 그런 포지션들 어떻게 취해야 될지 결정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반대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똑똑한 임차인 돼야 되겠습니다. 전세 금액 하락폭들을 확인하셔서 지금 현재 시세가 어느 정도 내가 이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필요 경비들을 제외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내가 지금 현재 이사를 취했었을 때 이득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좀 고려해 보시고 재계약 여부를 이제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는 재계약을 뭐 말씀을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묵시적 갱신으로 이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뭐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현 거주지에서 이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직장이라든가 또는 자녀의 교육 문제라든가 뭐 또는 지금 사는 집이 너무 만족스럽다 할 경우에는 굳이 이사 계획이 없다라면 뭐 주변 시세와 크게 뭐 별다른 상황들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냥 거주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이사 계획을 세우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금액에 대한 차익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임대인과 역시나 협의해서 처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려하시는 것 지금 가장 크게 이슈되고 있는 건 깡통 전세죠. 어떻게 보면 갭 투자 물건에 내가 어떻게 보니까 옵션 좋아서 들어갔더니 신축 빌라에 갔더니 이게 정말 깡통 전세더라. 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더라.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반전세로 돌리시거나 또는 월세로 돌리는 방법도 한번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 보증 금액을 좀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고요. 역전세로 인해서 지금 내가 거주지 이동이 불가능하다. 지금 시세대로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또는 이 금액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져서 못 가실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가 또는 경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슬픈 일이긴 합니다. 내가 이주의 그런 자유가 있는데도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렇다고 최소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자금이 있다면 임차권 등록명령 해놓고 내가 이사를 가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경매가 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래도 내가 낙찰 받는 게 가장 경비적인 부분에서 보증금액을 어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최악의 경우에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부동산 시장이 정말 계속해서 악재로서 경기가 떨어지는 상황들은 전반적인 경기 불황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축은 경기 하락으로서의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피해에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팩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서민 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고정금리 이런 부분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전국 주택 시장에 대한 미분양들 충분히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미분양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짓는 공급 물량 인허가들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2년, 3년 뒤에 신축 공급 물량들은 다시 한번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2, 3년 뒤에는 공급 물량의 과잉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한 대비책들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 거래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거래량 상승을 위한 전략들, 임대차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 하반기에
계속해서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전세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지속되면 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전세 가격과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월세 가격 이후에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온다. 바로 무슨 시기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오긴 오죠. 이 시기가 오는 타이밍은요. 매가의 상승으로 다시 한번 그 이유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 타이밍을 잘 보시고요. 투자자라든가 또는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세를 계속 이동해서 갖는 것은 나의 자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을 좀 고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자 입장,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을 대비해서 움직이는 시기가 바로 2023년 상반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의 임대차 시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어떤 건지, 또 임대차 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이슈 진단 함께 하셨고요. 저희 세미나 소개도 하고 가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로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1대1 그 무료 세미나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대근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입지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자, 서울에서 집값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가 오게 된다면 또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전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대규모의 업무 단지들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광진구 같은 경우가 성수동 라인과 함께 더불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 재개발 사업들이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입니다. 그래서 빌라라든가 소형 주택들, 저밀도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재개발 사업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광진구 자양동 지역이고요. 건대 입구역과 그리고 구의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면서 대학생들의 수요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주거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을 이용하거나 한강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들, 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으로도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또 건대 입구역에서는 7호선을 따라서 바로 청담동과 강남, 구청이라든가 강남권의 진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으로 거주지로서 강남권과의 그런 임대 가격은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가 가능한 투자하기 적합한 물건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든가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성수동의 전략 정비구역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변을 바라보는 고밀도 주택으로의 변모가 굉장히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스타시티라든가 또는 쇼핑몰들 건대 지역 인근에 굉장히 많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수동이라든가 서울숲 공원 라인들로 해서 대학가, 먹자 골목과 대기업 상권들이 같이 함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의 증가와 유동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집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으로 핫플레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2호선의 지상철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성수동, 그리고 광진구 자양동이 바로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상철들을 지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입체적인 도시 공간으로서의 변모가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시키는 개발 사업의 수혜지로 기대감을 또 모을 수가 있겠고요. 자, 구역 인근에는 지금 현재 재정비 촉진지구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 KT 부지 자리에는 18층 규모의 통합 청사가 들어가고요. 30층에서 34층까지 오피스텔과 업무 시설들이 들어가면서 많은
하는 그런 업무 시설들의 증대로 인기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광진구 자양동에서 함께 보실 수 있는 금액대가 실질적으로 5억 5천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금액에서의 투자 금액은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대근 대표님의 광진구 자양동 소개받았습니다. 이어서 세미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1주택자 갈아타기 투자와 매수 전략을 주제로 박대근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시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찬 정보 주신 박대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박대근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부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뉴스타 김성진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소장님 오늘은 어떤 두 지역 소개해 주실까요? 그렇죠. 오늘은요, 아무래도 좀 오피스텔 쪽으로 많이 제가 소개를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요즘 시장 자체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고 규제 지역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해제가 되면서 많은 인구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요. 시간보다 더욱더 상당히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조정 국면에 오히려 또 서울이나 수도권 쪽 다양하게 인구가 몰리거나 직장군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지역들로 인구의 이동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금리가 또 동결이 되면서 그러한 조건들이 탄력적으로 더욱더 움직일 수 있게끔 특례보금자리랄지 또 다양한 대출의 규제나 부동산의 완화를 통해서 실거주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팩트이고 현 시장도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도 좋게 전망을 내다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형주택,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고 저평가되어 있고 그만큼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 일자리가 많고 또 소형주택의 니즈가 상당히 풍족하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임대차 시장에서 이러한 임대차 수요 자체가 이런 공실 걱정 없이 회전율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지역들 한번 오피스텔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피스텔 위주의 두 지역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강남구는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내재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강남 3구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유 자체가 이곳에 직장군과 일자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거랄지 상업시설이랄지 즉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그렇게 주변에 밑받침되고 있는 기본 바탕들이 상당히 높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가장 많은 이런 강남구에서도 또 역삼동 자체가 많은 오피스텔들이 또 밀집이 되어져 있고 또 소형주택의 니즈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역삼동 자체가 더욱더 이러한 많은 업무 시설과 또 이러한 집약적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는 또 지역이기도 하고 1, 2인 가구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튼튼한 일자리 수요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의 이런 황금성이랄지 또 회전율이랄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나타날 수 있는 조건들을 너무나 잘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강남구를 빼놓을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역삼동과 강남구 상당히 많이 친해져 있죠. 역삼동 자체는 이제 테일한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테일한로에 무수히 많은 업체들과 주거시설들, 인프라시설들, 살기 좋은 요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조성이 되고 있는 것들이고 이 지역적인 특색 자체가 1, 2인 가구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나 또 전국적으로 1, 2인 가구나 고령화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즉 이러한 1, 2인 가구에 맞춰서 소형주택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는 이 주변 지역의 특색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 1, 2인 가구에 타겟을 할 수 있는 주택들 자체 아무래도 대형 주택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가격으로 전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소형주택의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충분히 갖고 있고요. 또 강남구 자체가 이런 공시지가 가격 자체도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를 하지만 항상 이 상위권에 랭크될 수 있을 만큼 토지의 가치 상승분이나 건물의 가치 상승분들 이런 공시가격 자체도 항상 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내가의 상승이나 또 월세의 상승, 투자 금액에 대비해서 수익률의 상승까지도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역삼동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도상에 보시면 역삼동의 위치가 있습니다. 바로 강남역과 역삼역 한정거장 차이로 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중심으로 다양한 업체들, 또 원주로나 기타 등등 이러한 라인들도 있겠지만 이곳에 테헤란로에 집중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수요층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도 역세권, 초역세권에 위치한 역삼동의 위치 자체가 테헤란로의 즉 중심적인 입지를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이랄지 이 언주로나 테헤란로, 남부순환로 라인 자체가 무수히 많은 일자리를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이 서울 곳곳에서도 이곳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특색적인 모습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테헤란로 중심축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 잠원 IC나 반포 IC, 서초 IC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경부고속도로의 지화 사업을 통해서 개발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측에는 코엑스, GBC, 잠실 운동장의 마이스 산업단지랄지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너무나 크게 위치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요층이나 일자리의 니즈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더욱더 현재보다도 증가할 수 있는 여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테헤란로 중심축 주변으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2040 이런 계획 플랜에서도 보여주고 있다시피 이런 IC 부분들, 즉 가용할 부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부지를 사용하고 싶은데 즉 땅이 없다는 말이겠죠.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IC나 또 도로 지화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개발들이 집중적으로 주변에 조성이 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이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공시지가나 또 내가의 상승분까지 일어날 수 있는 중심축에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와 함께 이러한 GBC의 개발들, 또 영동대로의 지화 사업까지 큰 세 개의 사업이 이제 하나로 사업으로 맞춰지기 때문에 생산 유발 효과랄지 고용 창출, 또 일자리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욱더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사업들이 꾸준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랄지 GBC의 건설을 통해서 다양한 수요층들이 이곳에 더욱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상당히 공들여서 진행하고 있는 개발의 소식이고요. 자, GBC, 현대차 GBC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으로는 또 코엑스가 강남의 랜드마크죠. 코엑스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코엑스와 함께 지하 상권이 더욱더 활발히 될 수 있는 이러한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즉 이러한 교통편들이 이곳에 또 집중이 되죠. GTX, KTX, 또 위례 신사선, 그 밖에 기차, 기타 이런 광역철도 중심으로 이곳에 역사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하 공간과 함께 이런 교통의 시설들도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많은 수요층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또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개발 소식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역 기준으로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 사업,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현재 진행 중에 있죠. 신사까지는 완성이 됐고 이제 용산까지 연결이 되는 것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TX 라인들도 항상 말이 많은 GTX 라인들이죠. 삼성과 수서, 양재, 강남 중심으로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즉 삼성역이나 양재역이나 수서역도 대형 개발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직장문들 그리고 다양한 유동인구가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GTX 라인들도 강남권에 상당히 또 집중이 되어져 있고 거기에 위례 신사선까지 또 송파구와 강남구를 연결시켜주는 또 위례 신사선까지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교통이 더욱더 좋아지고 사람들의 많은 유동인구를 나르기 위해서 이런 교통편들도 집중적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모습도 또 보여주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이어지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도 이러한 서초구와 반포 IC 우측에 있는 역삼동이 있기 때문에 즉 이러한 지하 사업도 개발이 포함되고 있고 도로망이 넓어지고 자차를 이용해서도 상당히 교통 체증 없이 이동할 수 있게끔 대형 개발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역삼동 위치에서 바로 이제 고양부터 양재까지 연결되는 고양 양재 고속도로까지 이번에 적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강변북로까지 이어지면서 고양시까지 이어지는 이 지하 사업의 고속도로망까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차든 대중교통이든 이곳에 더욱더 원활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교통망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있다는 모습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격이 중요하겠죠. 이 지역의 시세고요. 1.5룸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합리적으로 조성이 되어져 있고 4억 원에서 4억 1천만 원대의 현재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세 자체가 3억 5,500에서 3억 원대 중반선에 충분히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가격들이 흡수가 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고 4,500에서 5천만 원 수준이면은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를 또 보여주고 있고요. 또 월세를 희망하신 분들은요, 수익률로 접근하시기에는 보증금만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준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 130에서 14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수익률적인 부분들, 내과의 상승이나 꾸준히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률적인 부분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소개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김성진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입니다. 개통 예정인 서부광역철도 덕은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1억 8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이 덕은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덕은동도 상당히 많이 눈여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게 합리적인 가격과 주변에 개발들이 많이 있고 또 가격에 대비해서 수요층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입지를 갖고 있고 그만큼 이 한강변을 끼고 있는 덕은지구의 위치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암동이나 또 위쪽에 창녕 신도시도 있겠지만 향동지구와 함께 또 마곡지구 아래쪽 여의도 지구까지의 이동성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변에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처들이 상당히 또 배포를 위치를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 덕은지구가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이동성이 확보가 되고 있고 어디들 이동하던 다른 지역들보다는 교통체증 없이 대형 업무처가 있는 그런 지역들로 이동이 편리하다는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덕은지구의 오피스텔도 꾸준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바로 덕은지구입니다. 하늘에서 본 사진인데요. 아무래도 덕은지구 자체가 규모가 미니 신도시급으로 위치가 내정되어져 있고요. 이 역시도 한강권을 끼고 있고 가양대교를 끼고 있습니다. 가양대교 아래부터 강변북로의 지하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만큼 다양한 개발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 제공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고요. 덕은지구 자체가 이제 업무 시설과 주거 시설이 상당히 분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반을 잘라서 보면은
주거시설과 위쪽에 주거시설과 아래쪽에 위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현재 입주를 꾸준히 진행 중에 있고요. 무려 한 4,700여 세대가 이곳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유도 인구나 이러한 유입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가지고 있고 아래쪽 이제 업무 시설 라인들 자체가 아직은 뭐 현재 꾸준히 기획사나 방송사들 이런 것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상암동과 연계돼서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위치한 이런 업무 시설들 단지에 많은 수요층이 유도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들 또 원룸, 투룸이나 또 원룸 형태의 이러한 소형 주택의 규모가 리즈가 상당히 앞으로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덕은지구는 아무래도 아파트 최소 규모 사이즈가 84제곱이 거의 주력이기 때문에 84제곱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33평형 아파트를 거주하시기에는 또 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유일한 원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이 지역의 오피스텔들도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그러한 니즈들이 수요층이 증가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의 이 원룸 시설 자체를 덕은지구에서는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또 유일한 원룸의 오피스텔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덕은지구는요 한강만을 끼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뭐 업무지구들 그죠? 덕은지구도 업무지구가 즉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김포나 또 위쪽에 뭐 일산 또 운정 이런 지역에서 꾸준히 수요층이 넘어오고 있고 이러한 인구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발들과 주변의 상암 DMC, 마곡지구, 마포, 여의도, 심지어 용산까지도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 또 입지를 또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한강변을 따라서 이제 강변북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 대형 업무 시설로의 이동성을 충분히 확보를 해주고 있고요. 또 상암동 자체의 원룸 오피스텔이 상당히 이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무수히 많은 수요층에 대비해서 덕은지구로서의 이동되는 수요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도 또 입지적인 특색을 충분히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피스텔들 자체는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겠죠. 이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조건들 자체가 충분히 많은 조건들,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그 조건에 대비해서 얼마나 합리적이고 가격적인 부분을 합리적인 가격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인접지의 뭐 강서나 구로, 금천, 또 영등포, 마포 이런 지역들의 시세에 대비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지리적 장점이 충분히 갖고 있는데 가격 자체는 상당히 낮은 저평가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겠죠. 주변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지역은 상당히 많은 서울시나 또 경기도 지역에서 많은 인구의 유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업무처도 늘어나고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좋은 일들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덕은지구는요, 앞으로 또 이런 덕은지구 외에도 국방대 개발 부지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국방대 개발 부지나 또 미디어 복합타운이랄지 바로 우측에 있는 상암동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암동과 미디어 업무타운들, 무수히 많은 업무 시설이 이곳에 또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 또 26년도까지 이런 국방대 개발 부지에 2,500세대가 추가적으로 이곳에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또 업무시설 그런 균형의 발전으로 통해서 유입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지역도 1인 가구가 상당히 타겟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주택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 자체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독점적인 그러한 상권과 함께 또 임차 수요까지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또 이러한 황금성과 또 회전율까지 너무 좋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질 일들만 남았습니다. 덕은지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주거, 상업, 또 이러한 많은 학군들과 함께 이러한 개발의 소식들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인구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된다는 것은 상암 DMC 부분과 연계되는 이런 도시를 가지고 있고, 즉 마포구, 상암동, 고양시, 덕은지구까지 같이 연계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업무 시설의 비율이 높은 이런 자적 도시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도 꾸준히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업무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맞추는 1, 2인 가구들의 수요층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러한 아파트보다는 원룸, 투룸 형태의 1, 2인 가구가 형성될 수 있는, 수요할 수 있는 주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오피스텔도 상당히 독점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주변에 상암 DMC가 보이고요. 이 지역에 덕은지구가 보이는데 즉 이러한 서부광역철도의 개발 자체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죠. 이 지역에 지하철 소식 라인 자체가 없다가 새롭게 이제 발표를 하고 25년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31년도에 이제 완성이 되면은 이런 서부광역철도를 상당히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또 홍대에서 출발해서 상암동, 마포구를 뚫고 지나가서 덕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지역에 없었던 지하철 노선이 생겨나고 업무시설과 교통시설, 이러한 균형적인 발전이 상당히 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자차를 이용하시더라도 뭐 내부순환도로나 주변에 뭐 제2자유로, 자유로와 강변북로까지 이런 다양한 노선들이 꾸준히 이곳에 집약돼 있고 이동성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세 자체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린 지역이 바로 이 덕은지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이죠. 세대수가 상당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700세대급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 뭐 주차 시설이나 그런 것들 너무나 잘 완비가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가격이요 1억 8천에서 2억 원대에 현재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곳에 또 월 임대차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보증금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까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월 60에서 70만 원대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층은 충분히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개발들을 통해서 내가의 상승이나 또 월세의 상승, 그것이 즉 수익률의 상승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가성비 좋은 가격대에 대비해서 투자 금액도 상당히 적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들을 포인트로 말씀드리면서 덕은지구 오피스텔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렇죠. 이게 주택으로 보기에는 되게 오피스텔에 대한 접근성 방향성 자체가 이것을 뭐 일반 사업자로 할 것이냐, 주택임대 사업자로 할 것이냐, 또 면세 사업자로 할 것이냐, 어떤 사업자로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 전에 과연 내가 이 사업자를 어떤 방향으로 내야 주택수의 포함이나 세금적인 부분을 절세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이 포인트 상당히 뭐 한강권과 서울권에 상당히 가깝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덕은지구에서 유일한 주거에 독점할 수 있는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만큼 독점적으로 이곳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회전율이 훌륭하고 또 그만큼 독보적으로 독점적인 상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내가의 상승 또 수익률의 상승까지도 꾸준히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즉 현재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개발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겠죠. 인구도 증가하고 개발도 많고 교통도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 전에 상당히 이것이 내가의 상승분이나 이거 완성됐을 때는 상당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개발 또 세 가지 포인트로 보시면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성진 소장님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의 지역 소개 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세미나 소개도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김성진 소장님께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시는데요. 부동산 고수들의 현 시점 투자법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성진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성진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체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